이렇게 대충 아침을 먹고 이대 목동병원에 CT 결과지랑 그 의사 진료 기록지 서류 발급받으러 갈 거예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이대 목동병원을 오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점심을 먹고 있어서 엄마가 해준 나물이랑 멸치볶음이랑 형수가 만들어서 보내준 잡채, 파프리카, 생양파, 생당근, 김 이렇게 해서 쌈장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어요. 밥 먹을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혼자 사니까 밥 먹으면서 그냥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초창기 때부터 구독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모태솔로였거든요. 나이가 40 다 되도록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하하. 뭐 20대 때는 저 좋다고 먼저 대시하는 여성분도 계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에게 별로 호감이 없고 제가 별로 호감이 없는 사람은 저한테 호감이 있고 약간 이랬어서 연애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결혼 정년기 나이가 됐을 때는 제가 뭐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뭐 결혼도 하고 하려면 모아놓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누굴 책임지고 뭐 그럴 형편도 안 됐고 뭐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해서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30대가 그렇게 흘러갔고 38, 9살 때쯤이 되어서야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 배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평짜리 작은 빌라지만 집을 사게 됐고 그게 이제 저는 빚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그 빚을 갚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다른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도 유튜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하던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거기다 이제 댓글을 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연이 됐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반했다고 봐야죠. 진짜 뭔가에 홀린 것처럼 되게 호감이 갔었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게 됐고 어디 사는지 이제 나이는 뭐 몇 살인지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서로에게 끌렸었던 것 같아요.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뭐 이렇게 누가 말을 꺼냈었던 게 아니라 연애를 하기도 전부터 막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막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연애의 진도? 그게 정말 빨랐어요. 그렇게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동거를 하게 됐고 근데 또 시간이 얼마 안 지나 저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고 또 다시 재회하고 헤어지고 뭐 재회하고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다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는데 결혼식 당일날 파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식 날짜를 잡는 데까지도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혼전 임신을 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와이프도 많이 예민해 있는데 저도 예민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가 커서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당일날 파혼을 했고 그렇게 또 헤어졌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만나고 그랬는데 파혼하고 헤어질 때만 해도 다시는 볼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다시 재회를 했어요. 잘해보자 하고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재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뭐 헤어졌다 만났다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와이프가 서울에 올라와서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같이 또 지내다가 혼인신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진짜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싸웠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말들을
했었고 서로한테 모진 말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돌도 안 됐는데 아이가 아마 8개월인가 됐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돌도 되기도 전인데 그래 이혼을 하자 협의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다시 와이프는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고 4월인가에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 이제 접수하고 7월 달에 협의 이혼을 그때 이제 한 거죠. 서로 협의한 내용은 별거 없어요. 와이프도 아이를 원했고 저 역시도 아이를 원했는데 돌도 안 된 아기를 제가 뭐 키우면 키울 수야 있겠죠. 근데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게 아이한테 과연 좋을까? 물론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을 하면 안 됐었는데 부모로서는 사실 아이한테는 엄청 미안한 걸 한 거잖아요. 아이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데 엄마 아빠의 결정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 그래서 저도 아이를 원하고 와이프도 아이를 원하고 그렇게 대립해서는 와이프는 소송까지 가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었고 사실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도 제가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것보다 엄마가 데리고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와이프가 원하는 건 그냥 딱 하나였어요. 자기가 양육권, 친권을 가지면 뭐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와이프가 아기를 데려가는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 양육비는 사실 이혼과 별개인데 뭐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수를 두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난 양육비 안 받겠다 이런 말은 저라면 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7월에 최종 이제 조정 일자에 만나서 서로 도장 찍고 이혼을 했는데 뭐 이혼 합의서 같은 거에 이제 뭐 내용을 적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교육도 받아요. 그 교육을 받고 그 이제 합의서에다가 매월 이제 뭐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고 매달 이제 첫째 날 면접 교섭을 하는 걸로 해서 합의서를 적었는데 저는 사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하나도 찾아본 게 없거든요. 와이프가 다 알아보고 필요한 거 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저는 서류 준비해서 찾아간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 만나서도 그 합의서를 적는데 그 형식상 그걸 그냥 그렇게 다 적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하고 뭐 면접 교섭일에 뭐 언제 만나고 하는 걸 그냥 적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냥 적었어요. 그 100만 원도 뭐 얼마로 적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양육비를 줘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못해도 100만 원씩은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 순간 갑자기 들어서 그렇게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됐죠. 이게 저의 이혼하기까지 겪었었던 한 3년의 기간을 진짜 초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저는 돌싱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면 그 뭐지? 해방됐다라는 느낌으로 처음엔 되게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던데요. 이혼하고 나서 완전 잘 못 지냈고 그냥 페인처럼 지냈고 그랬어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냐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사실 뭐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결정한 거고 후회는 안 되는데 다만 가장 속상하고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그래도 제 아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갓난아기가 그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곁에서 지켜볼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아유 씨 왜 눈물이 또 나지? 그걸 할 수 없는 게 가장 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 아이를 못 본 지, 작년 4월에 와이프가 아이랑 친정으로 이제 간다고 부산에 갔으니까 작년 4월이면,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지금 2월이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 얼굴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핸드폰에 마지막으로 이제 찍었던 사진이나 뭐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저한테는 이제 그 시간에 멈춰 있으니까 아이는 지금 훌쩍 커서 막 뛰어다닐 텐데, 그게 제일 마음 아프고 속상하죠. 그리고 이혼해서도 작년 12월까지 양육비도 보내지도 못했어요.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육비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유튜브도 다시 시작하면서 2026년에는 그래도 좀 다른 모습으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난달부터 제가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 이제 수입도 뭐 크지는 않지만 뭐 이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지난달부터 이제 양육비를 100만 원씩 보내게 됐죠. 그 이제 일을 하든 안 하든 양육비는 이제 무조건 보낼 생각이에요. 어차피 그게 아이한테 쓰여지길 바라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크던 작던 그렇게 지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저도 한 번은 찾아가서 아이를 봐야겠지만, 그럴 용기가 안 나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까지 살면서 뭐 산전수전 뭐 겪어오면서 살았다라고 이제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완전히 유리 멘탈이더라고요. 멘탈도 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찾아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인게 뭔가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올 것 같고, 와이프 얼굴을 다시 볼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차마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어요. 서준아, 뭐하고 있어? 아빠한테 올 거야? 그냥 아이가 이제 너무 보고 싶지만 그냥 참고 견디고 있어요. 그냥 사진 보면서, 제가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지도 않았는데, 아, 제가 진짜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안 나는 인간이었거든요. 뭐 아무리 뭐 슬픈 일, 뭐 무슨 일을 겪어도 잘 안 울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긴 하나 봅니다.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저도 지금 하는 일을 좀 자리가 잡히면, 이제 8월 달이 아들 생일이라, 이제 돌아오는 8월 달이 이제 두 돌이 돼요. 그때쯤에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는 있어요. 아이고,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제가 잘 지내야 그래도 아들 앞에 섰을 때 아빠야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뭐 제 욕심이지, 한편으로는 이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아들을 보겠다고 찾아가는 게 맞을까? 협의 이혼을 하고 큰 마찰 없이 이혼은 했는데, 내가 과연 전처한테 연락해서 찾아가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나라는 존재를 잊고 사는 게, 그 사람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재혼을 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 아이가, 아빠가 있다라는 걸 알고 지내는 게 좋은지, 그냥 아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커가는 게 좋은지,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그것도 사실 고민이 돼요. 내가 전처와 아이 앞에 나타나는 게 맞는지. 그걸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8월 달쯤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그걸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제가 이제 어떻게 이혼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눈물을 질질 짜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TMI를, 이혼한 썰 풀어드렸고요. 이제 수술까지도 며칠 안 남아서 빨리 잘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저의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그냥 일상 브이로그 올리면서 그렇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